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현안 법안의 추진 여부와 속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부산시는 지난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의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논의됐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를 거쳐 상정돼야 합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18명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지역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제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 지도부를 잇따라 면담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특별한 정쟁의 요소가 없는 만큼 연내 국회 통과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되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얼마든지 흔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법안이고. 다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수도권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 기류가 여전해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지역 내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과도 협조해 산업은행 이전을 완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2030 부산 엑스포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엑스포 국정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시민 여론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 2035 엑스포 제도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구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조속한 입법활동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선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두 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의 핵심 기능인 국제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두 법안을 반드시 함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사하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일산화탄소 참변과 관련해 경찰이 집주인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불청구되면서 장장 6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석연치 않은 뒤끝을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세대의 소유주인 60대 A씨를 과실치사 등 혐의로 오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해당 세대에 불법 증축 공사를 시행해 보일러가스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고로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축공사로 보일러가스 연통이 밀폐돼 결국 중독 사고로 이어진 만큼 소유자인 A씨에게 불법 증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피해가 크고 A씨가 6개월 동안 피해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논의 끝에 결국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가족 2명이 사망한 참사에도 송치한 사람은 1명뿐인데다 이마저도 5개월 만에 구속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서 경찰 수사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는 청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불구속 송치로 이제 가닥을 잡고. 검찰은 불청구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주긴 어렵다면서도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해 검경이 다른 견해를 보인 셈이라 어떤 부분에서 법리적 해석이 엇갈렸는지 등 의문도 제기됩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대낮에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전담 수사팀은 오늘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유튜버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길에서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100건 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내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와 16개 구군, 시사나 5개 공사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도시 실천을 다짐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선언식을 개최합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지시와 통제가 아닌 상생과 동반관계에서 청렴을 감시할 수 있는 청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실천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출범식이 내일 오전 10시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출범식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울경 시도지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윤상 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세리머니와 현판식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단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획경영본부와 건설본부, 건축본부 등 3개 본부 체제로 운영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해 전세 사기 피해를 키웠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인 A씨가 허그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허그와 임대인 측이 1억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보증보험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허그가 보증보험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해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여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2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21.3도, 습도는 58%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